안녕하세요. 꽃처럼 피어나는 엄마표 교육 피우다 대표 국화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성격 유형별로 아이들에 대한 특징과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매월 마지막 주랑 첫째 주는 좀 바빠요. 초등인문 아카데미 수업이 있고 그래서 이상형에 관한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오게 된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상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각각의 유형마다 가장 핵심 가치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복습을 한번 해보면 행동형은 자유였고, 그 다음에 규범형은 책임감, 그 다음에 탐구형은 호기심. 그럼 오늘 알게 될 이상형 아이들은 핵심 가치가 바로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성이라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관계 지향적인 아이들이고 사람에 관심이 많다, 요렇게만 한 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관계에 되게 민감한 아이들입니다. 지금부터 이상형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아이들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줄거리를 이야기할 경우에 자기가 상상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책을 제대로 안 읽었나? 이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가 상상한 내용을 같이 덧붙인 것이라는 걸, 그걸 좀 파악하시는 게 좋고, 저희 막내가 이상형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행동 이상형인데, 저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 있지 않았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길래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가만히 보니 상상해서 자기가 그렇게 놀고 싶었던 것을 이야기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5세, 6세까지는 그것을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짓말 하지면 안 된다 이렇게 혼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줘야 할 것 같아서 아이가 놀이를 하거나 역할놀이를 할 때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어떤 사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엄마에게 전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전달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한 번 딱 짚고 넘어가 주니까 그 뒤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상력을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거나 허풍을 하거나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특징을 알고 아이가 이상형이라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좀 이렇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지만 또 어느 정도는 적당하게 선에서 이렇게 상상력과 거짓말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원하는 아이들이에요.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관계, 보통 뭐 부모님, 가족들, 여러 많은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기본적으로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좀 소심한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되게 민감해요. 자기가 경쟁을 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진 친구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이 돼서 자기가 이기더라도 마음이 불편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비경쟁적인 아이들이라 오히려 자기들은 협동적인 상황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요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보완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그래서 아이들이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화나면 그걸 바로 표현을 하지만 이상형 아이들은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감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좀 어려워해요. 용서하고 상대를 기다릴 줄 알지만 내 감정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뭐 때문에 슬픈지를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칭찬받아야 성장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더없이 기뻐하고 되게 사소한 것에도 감동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사소한 지적에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 막내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저희 막내는 여자아이기도 하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상형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라 아주 사소한 지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소연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불편해. 라고 이야기해도 굉장히 상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수로 이제 제 감정에 의해서 아이에게 이제 혼을 내고 화를 낸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이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제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였던 거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후쯤에 아이하고 둘이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고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막내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까 엄마가 그렇게 해서 되게 속상했지? 미안해. 엄마가 그때 기분이 이러이러했고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화낼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던 건데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어요. 아이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엄마, 난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감동이야. 나 괜찮아. 나도 미안했어. 나도 아까 전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지적에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고 사소한 것에 또 감동받고 이런 아이들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 공상에 잘 빠져있고 또 소심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간혹 책을 읽고 내용을 고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도 해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과제를 할 때 만약에 단어 공부를 할 때 이 단어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그대로 베껴 쓰세요 하고 하는 과제보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연관된 이미지나 사진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스토리를 자기가 해본다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재미있고 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을 조금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아이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의 공부는 열심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좀 이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같은 또래와의 어떤 관계를 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에 맞는 좋아하는 친구들과 계속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독서를 할 때에도 아이들의 성향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탐구형의 성향이 강한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뭐 과학책, 상식책 이런 이야기책 말고 지식책 이런 걸 위주로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상형의 특징이 있는 둘째랑 막내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는 소설책 아니면 수필, 이야기책, 창작책 이런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식책 같은 경우는 전혀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형 아이들은 좀 그런 책을 더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공부할 때 공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사람의 이걸 발견할 때 이 수학 공식을 발견할 때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갑자기 그 공식이 공부하고 싶어지고 뭐 궁금해지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사람으로 접근하는 것들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이들은 기분이나 분위기를 조금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분위기를 파악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 본인들은 평화롭고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선호하는 아이들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또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 말로 인해서 또 갈등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갈 확률이 아주 많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분위기를 좋게 해주면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무언가를 시킬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황에서도 기분과 분위기를 좀 잘 맞춰주고 좋은 분위기 유지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아이들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거. 모든 아이들이 사실 신뢰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지만 특히 더군다나 가장 더 이제 이런 아이들은 늘 인간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선천적으로 좀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그럴 때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좀 받았을 때 제대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큰 그릇으로 만들고 싶다면 일단 믿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 아이들이 얼만큼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좀 자신감이 조금 없고 소심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시키기보다는 한 가지를 시켜서 너는 이거는 잘해, 나는 이건 잘해 라는 자신감이 생기도록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가 나는 이거는 잘하구나 라고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조금 요만큼 자신감이 쌓였어.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어떤 거를 또 해요. 한 가지만. 그래서 그걸 또 잘하게 됐어. 나는 이거랑 이걸 잘해. 이렇게 자신감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수했을 때 모든 아이들에게 꾸짖기보다 격려를 해줘야 하지만 특히 이 아이들은 실수했을 때 절대로 꾸짖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짖게 되면 실수가 두려워서 절대 다시 도전하려고 마음을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작은 일에도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작은 것에 감동받고 작은 것에 상처받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아주 크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들이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잊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상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상형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핵심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부모님의 격려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격려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격려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소심하고 좀 남을 배려하는 아이에게 친구를 이기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아이들에게는 경쟁을 조금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경쟁에서 이겨봐 라고 너도 잘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그 아이만의 것들을 계속 자신감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상형까지 해서 4가지 기본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아이들의 유형을 좀 잘 파악하시고 우리 아이는 그러면 어떤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지 3가지 유형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의 우리 아이는 이 부분은 이렇지만 이건 이렇지 않아 라는 것들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댓글로 궁금하신 거 저희 아이는 뭐 규범 이상형 같아요. 그럼 규범 이상형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 취합해서 영상을 만들던가 댓글을 달아드리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